이번 주에 온 항행 통보 설명을 또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우리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어차피 시험도 쳤고, 다음에 앞으로도 또 더 시험도 쳐야 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소형선박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부두에서부터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가 작업을 하고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정돈이 되도록 한번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배를 타고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 계획 세우고 실제로 몰고 나가서 작업을 하고 다시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 출항을 위해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 머릿속에 정돈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1밖에 못 하고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을 이만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면 계속 토막이 끊어지고 끝까지 안 됐고요. 오늘은 우선 이번 주 거 항행 통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예. 이 자격증 있잖아요. 예. 이 소형 뭐 그런 거 다 예. 그거를 시험 안 보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예. 그 학점에 무슨 학점이랑 연관이 있어요? 아니 학점은 추석 열심히 하고 네. 시험 쳐서 네. 나오면 그걸로 되고 네. 저는 자격증 시험을 쳤다 안 쳤다 하는 거 합격했다 안 했다 그걸 가지고 점수를 지금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연관성은 없는 거죠? 예, 산입은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가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갖고 꽈락을 시키고 할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출석을 잘하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열심히 듣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꾸 이제 딴짓을 한다든지 더 많이 한다든지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점을 좀 해야 돼.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하고는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20살 학생들한테는 전부 계산 다 합니다. 출석, 필기시험, 그 다음에 자격증 땄느냐 안 땄느냐 충분히 평균적으로 따야 되는 정도가 되는데 안 땄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서 그것에서 반드시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급 회계사 면허를 따면 학생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이거 따면 A 플러스 준다. 따면 A 플러스 준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수업하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준다. 대신에 출석을 덜하면 이제 A 플러스부터 까는 거죠. 몇 번 했으면 까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애들은 100점부터 까는 겁니다. 그냥 안 오면 까고 하면 까고 태도 나쁘면 까고 이렇게 해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 취득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합산을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수업반에는 동료는 해도 못 왔다고 감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점하면 과로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항행 통보 지난주 26일날, 23일날 나왔거든요. 지난주 23일날 나온 것이 21번째. 그러니까 21주차 되었으니까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절반 완악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조금 키워가지고 대략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은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환경통보가 한글판도 나오고 영어판도 나온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일러두기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이것이 그건 아닙니다. 시력이 2.0이요? 아유, 정말 싫었는데 어. 계속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글판, 영어판이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한글판에 보면 이제 날짜 나오고 매주 금요일 발행한다는 거 나오고 안에 내용이 목차, 항행통보, 항행정보, 항해서지 개정하는 거 이런 것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앞으로 외국인하고 같이 이 배를 조정해야 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영어가 가능한 분한테는 영어로 보여주시면 자꾸 여러 번 보면 늘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보고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영어 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러두기 하는 내용도 보면 이제 관련되는 사람이 항행통보 받으면 즉시 개정해야 되고 항로 표지 관련된 부분 수정할 거 해야 되고 요 하는 것을 소개정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관련되는 부분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7가지 안에 내용이 그렇게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참고할 사항들이 많지만 다 넘어가고 이것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는 한국 거다. 그 다음에 T하고 P 글자가 나오는데 T하고 T는 일시적인 거고 P는 사전에 예고하는 거고 동무장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한다 하는 뜻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위치는 WG에서 세계 철지계를 가지고서 적용한다. 근데 이게 원래 1984년도에 미국이 완성한 거라서 원래 이름은 WGS 84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위, 침노 이렇게 하는 거는 세 자리 숫자로 하는데 360등분 한 걸 가지고 표시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은 앞에 24시간짜리 뒤에 분을 쓴다. 그럼 여섯 번째 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체할 내용, 수정할 내용이 다른 책자에 들어가 있다 하는 뜻이고 일곱 번째 해도 번호 뒤에 꺾은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숫자가 앞에 또 연도 두 자리 그럼 25년 같으면 25년, 24년 이렇게 하고 뒤에는 항번호 그 해에 몇 번째 항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이게 이제 7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만 알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하나씩 보면서 크게 키워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 중에서 뭐 동해안도 나와 있고 한데 앞에 보면 좀 내용이 많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보시면 항해안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정도 해도 간행, 해도 폐간, 전제 해도간 전부 해도에 관련된 부분이 앞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해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주문진항이 2개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제가 한번 봤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상시에 조금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있는데 보시면 지난 주에도 레이콘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레이콘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AIS에 관한 사항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전부
뭐 항로 표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근데 무신호는 지난주에도 보면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무신호가 나왔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 기적 소리가 나거든요. 예. 여름에 이제 안개가 많이 끼면 계속 소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 안에 있어도 주문지 등대에서 나는 무신호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신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에 보시면 남해안하고 서해안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전부 어장, 어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장에 대한 것만 있는데 여기는 어초를 넣었다 하고 어초를 넣은 거기에 수심이 변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초 지역에 하다 보면 이제 어초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수심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수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가 있는 게 수로 청량한 게 청량합니다는 내용이겠죠. 수로 청량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가 AIS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또 항행 표지들, 뭐 항로 표지들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해도 번호가 쭉 나와 있고 이번에도 보면 크게 뭐 이상한 건 없는데 유달리 지금 T가 많아요. 지금 뭐 요즘에 얘기하는 가운데 T가 많으면 T가 MBTI에 T가 있으면 이게 T가 정표야. 예. T면 무슨 성격이야? 까다롭다? 직관적인 거. MBTI 안 해보셨나?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저 학생생활 상담소 가면 공짜로 다 해주는데 신청만 하면 MBTI 해주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다 해보거든요. 그 자기 MBTI가 뭔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좀 별나면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T는 말한 대로 직관, 그러니까 보자마자 딱 느끼는 직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보면 알아 하는 그런 아주 감각적인 사람, 직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표현하는데 T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동호장 표시는 지난번 나왔던 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T가 엄청 많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특별하게 하는 거는 4200 하는 이게 이제 특수도죠. 특수도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정해도 될까요? 뭐? 제가 저번에 했는데 T가 사고형입니다. T가 사고, thinking이다, 맞아. 네, 죄송합니다. T가 그러니까 사고가 깊다, 생각이 많다, 네, 그런 경우가 T. 저기 3614B 쪽 뭐예요? 저거는 총분 같은데. 이거요. 네. 이거는 해도가 처음에 3614가 있었다가 이거를 또 쪼갠. 예, 그 부분이 더 쪼개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도를 만들다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은 친구는 뭐하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렇게 씁니다. 뭐 A에서 B로 맨 처음에는 A가 아니고 3614라는 경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공장이 많아졌다든지 해가지고 다음에 발간할 때는 A하고 B로 뭐 두 개나 세 개로 쪼갠 거죠. 우리 땅 쪼개가지고 유산 상수할 때 쪼개듯이 원래 있던 데서 이렇게 쪼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다음에 이제 그 항해 서지들 있는데 410하고 810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410은 이제 워낙 자주 나와가지고 말 안 해도 알 정도 되는데 410은 등대표죠. 810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항해용 간행 목록이라 해가지고 이제 요
책자들에 대해 가지고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래 이름이 이 수로서지 이렇게 수로도서 이렇게 옛날에는 항해서지가 아니고 수로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로국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보면은 수로국 이렇게 하는데 수로국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한국말이 어색한지 최근에 전부 항해서지를 막 바꾸어요. 항해서지를 바꾸는데 그래도 기존의 책자들 보면 수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항해서지라고 하든 수로서지라고 하든 간에 배가 다니는 항해하는 데 관련된 책자들을 이렇게 지금 뭐 말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정돈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로서지라고 했다가 요새 항해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실제로 안에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보듯이 별표 있고 230항일이 돼 있죠. 근데 보정도 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요 A4지 크기 사이즈로 보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딱 보시면 고현항도 있고 위치가 다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거의 고현항 위치에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정도가 간행되어 있는데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느냐 여기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네 군데를 갖다가 지금 쪼가리를 갖다 붙이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시면 2024년도에 728번째 항하고 그때 한 번 또 이거 썼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최근에 쓴 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쓰는 거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 봤는데 보정도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디냐 하면 거제도 같거든요. 거제도 고현항. 거제도 고현항 같으면 옛날 삼성 조선소 있죠. 그쪽이거든요. 고현역이. 여기에 갖다 붙여야 될 게 4개나 있다는 얘기니까 뭐를 더 팠든지 뭐를 더 했든지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찍어서 잘라서 붙여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1항하고 232항에 보면 해도를 새로 만들어서 발행한다. 25년 5월에 발행한다거든요. 축적이 10,00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m를 1m로 줄이는 거죠. 종이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은 데 보시면 232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언제서는 2021년 5월 달에 만든 거를 4년 만에 새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거는 보정도를 갖고 해도 안 될 만큼 확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사하는 것 같으면 내부 인테리어만 해갖고도 쓰겠다 할 수 있을 때는 보정도처럼 해갖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싹 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 지금 바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박 하나 사가지고 10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20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왜냐면 어떤 거는 4년 만에 새로 바꿔주잖아요. 어떤 거는 2년 만에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바뀌면. 그래서 요거는 4년 만에 바뀌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뀌는, 딱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교육이 똑같은 부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안전항이라는 게 이쪽인데 이거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가 내나 거제도 앞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아까 고현항이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거제도 여기고 지금이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고 고현항은 이쪽
통영시라고 되는 통영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고현, 거제 고현이고 여기가 다른.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동시에 지금 여기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여기는 왕창 서로 바꿔야 되고 할 정도로 지금 요 거제도 안쪽에 여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33번 항에 보면 전자해도를 또 새로 간행했다는 얘기라고 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던 걸 다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개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KR 다음에 전부 6이죠. KR 다음에 6은 뭐냐고 하면 가장 해도가 세밀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KR 다음에 6이면 정박도인데 5,000분의 1이거든요. 5,000분의 1이면 배가 부두에 붙는 위치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붙는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에 쭉 배가 붙을 수 있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6번 나오면 시시하게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등급표에 또 TODAS 붙어 있는 거 지난번에도 자주 나왔는데 또 나왔거든요. 특수 표시돼 가지고 요거 자료 수집용 부표가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측정 기계들을 부착해 가지고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측정해 가지고 이제 관측 기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형태는 뭐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 요거는 자료 수집용 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요 지금 234항에는 보면 위치가 앞에 37대 있고 대시 하나 있고 26대 있고 대시 있고 31.6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고현항에 보정도 갖다 붙이라 할 때 보면 여기 보시면 34대 있고 대시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끝이 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느냐. 왜냐면 똑같은 항행 통보에 위치가 이거는 옆줄이 하나, 이게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옆줄이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숫자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서 지금 요 보면 여기 이것하고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읽어야 되고 이 숫자를 지금 이 책에 이 옆줄 두 개의 책에 맞출 건지 옆줄 하나 책에 맞출 건지 해서 통일하게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37대 있고 26대 있고 31.6대 있고 하는 이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기에 자 요거부터 위에 거 줄 두 개 들어가 있는 거부터 하시려고 하면 요거는 이 뜻이거든요. 기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37 뒤에는 도라는 뜻의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 뒤에는 요거 하나, 요게 분이거든요. 분. 그 다음에 31.6 돼 있는 요거는 초 해갖고 점이 땡땡 두 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생략된 거거든요. 이게 생략되는 바람에 그냥 옆줄만 꺼놓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기호로 기계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고 숫자만으로 서로 빠르게 통용하고자 해가지고 기호를 지워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옆줄을 끊고 끝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계가 처리할 때 빨리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130도 29분 59.4초. 예, 이렇게 지금 돼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는, 도, 분, 점, 6초.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노스페이스 읽는 노스라고 읽어야 되고요. 밑에도, 이쪽에도 마찬가지, 130도, 29분 59.4초 있었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정상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요걸 그래서 밑에 거는 어떻게 읽을 거냐? 밑에 것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34도 56.8초. 애매하죠? 초가 안 들어갔잖아요. 초가 안 들어갔죠. 예, 초가 안 들어가니까 분으로만 읽어야 됩니다. 예, 분까지만 읽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밑에 거는 이렇게 phân 이제 기호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34도 56.8분 128도 32.2분 이렇게 해갖고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요것하고 요거 차이는 뭐냐? 숫자 3개가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계 화면에 글자를 넣는 입력할 때에 적게 넣으면 빠르고 편하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압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찾아갈 때는 이게 더 정밀합니다. 요거보다는. 밑에 거 요거 읽는 거 똑같이 위에처럼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56.8분 노스 다음에 32.2분 이스트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는 초가 안 들어갔죠. 초가 안 들어간 상태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고 초까지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초가 없는 거냐 이걸 아무 표시가 아니고 숫자만 했고 옆줄 하나 꺼놓고 이래 놓고는 읽어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항행 통보가 친절한 건 아니죠. 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분으로는 고칠 수 있거든요. 요걸 분으로 고칠 수도 있고 요걸 초로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번에 나온 항행통부에 이거는 230번째에는 이렇게 나오고 234번째는 초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쓴다 이거죠. 그걸 왜 이랬느냐? 이거 아마 더 길게 쓰면 칸이 안 맞았거나 뭐 그래서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이거 그냥 요 정도 부근이니까 이렇게 풀로 붙여라. 굳이 이게 이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다 싶을 때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이거를 56분 8초 이렇게 막 읽어버려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돈이 틀려지거든요. 듣는 사람은 이걸 56.8초로 받아줬거든요. 이건 56.8초가 아니고 56.8분이기 때문에 초로 고치면 이게 8초가 아니고 68, 48, 48초가 돼요. 그래서 확 틀어집니다. 자, 위에 것부터 고쳐볼게요. 위에 것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원래 읽는 겁니다. 요 읽는 건데 요 읽는 것은 초 단위가 아니고 밑에처럼 분 단위로 환산해서 고치려면 이게 37도 26분에다가
31.6초가 지금 더해진 거거든요. 31.6초를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31.6이 60토막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냐 하는 것을 해갖고 절반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이 조금 넘었으니까 요 절반 조금 넘은 요거를 여기 더해줍니다. 그럼 26.5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26.5라고 하고 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분 59.4초지 않습니까? 이 59.4초가 전체 60토막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냐 하니까 거의 99%라고 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니까 99보다는 1에 가까우니까 29를 한 게 아니고 30을 한 거죠. 그래서 30.0분 해갖고 분 단위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요거 나중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하면 여기 읽어줘요. 37도 26.5분 노스 130도 30분 이스트 이렇게 읽어줘야 되니까 처음에 26분 31.6초라는 거하고 26.5분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확 나게 되어 있고 글자도 길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쓸 건지 분으로 해가지고 초 단위까지 늘려 쓸 건지는 쓰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환산하는데 쓰는 사람은 똑같이 해줬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초를 내었다가 분으로 바꿨다가 하는 것들이 동일한 서류상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초로 고치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데 요거는 초가 된 것은 초가 분 단위는 넘기기 때문에 60개 중에서 몇 개쯤 차지하느냐 그 비율을 갖고 여기다가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 하나가 초로 바꾸면 60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개 중에서 몇 토막에 해당되느냐는 걸 보고 그 소수점 밑에 거를 더해줘서 이렇게 바꾸는데 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반대로 초로 고치려 하면 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곱하기 60만 해버리면 그게 됩니다. 여기 지금 5분으로 되어 있는 곱하기 60 하면 6, 5, 30 될 거죠. 30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밑에 5, 2, 6, 6이 이게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31.6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될 때는 초 단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암초가 있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풀을 붙이는 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해가 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산하면 3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이가 나버리죠. 자, 밑에 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분으로 되어 있는 걸 초로 고치면 여기에 56.8분 되어 있는 거니까 56분에다가 0.8분을 더해진 상태거든요. 0.8분은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48초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34도 56분 48초가 돼요. 예,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32.2분이기 때문에 0.2가 더해졌거든요. 30에다가 32에다 0.2 더해졌는데 0.2는 60토막 중에서 12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32분 12초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읽으면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34도 56분
48초 넣어서 읽어야 되니까 이거 8초라고 읽는 거하고 48초라고 읽는 거하고는 전혀 위치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은 정밀하게 볼 수 있으면 전문가죠. 근데 이제 이게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들을